어제와 오늘 4대 금융지주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신한과 우리 두 곳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등장한 가운데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사회이사가 얼마나 교체될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이사진의 교체폭은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반대한 사회이사들이 대거 선임됐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회사 이사회 운영과 경영진의 성과 보수 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영진 감시 역할은 제대로 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의 경고성 발언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이사들은 대거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4대 금융지주 임기 만료 이사의 3분의 2가 재선임된 겁니다. 신한금융지주는 기존 8명의 사회이사를 모두 유임시키면서 유임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하나금융이 8명 중 6명을 재선임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KB금융은 6명 중 3명을, 우리금융은 3명 중 1명이 연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선임된 이사 가운데는 국민연금이 사회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 내린 이사들도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4대 금융지주의 사회이사 연임 후보들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에 이어 대주주,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존 사회이사들을 대거 재선임한 배경은 뭘까? 금융권 관계자는 사회이사 인력풀이 워낙 부족한 데다 전문성과 함께 기업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인사들이 법적 임기를 채우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EO 교체기 때 전임자 때부터 활동해온 사회이사들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재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사회이사의 선출 방식과 운영, 견제 방식 등에 대한 원칙론에 입각한 개편안을 구상 중이라며 조만간 감독당국의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4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준비 중이고 금융 당국들의 노력들을 취합해서 아마도 제 생각엔 이제 주총 시즌이 거의 끝나가니까 그 이후가 되면 언젠가 한번 시간을 잡아서 뭐 한 4월 초가 됐건 간에 저희 우리 은행팀 등에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경제부 박승환 기자와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금융지주들 구조 개혁에는 좀 소홀했지만 주주 친화 측에서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4대 금융지주 모두 배당 제도를 바꿨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요. 예. 앞으로 금융지주 투자자들은 깜깜이 배당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신한, KB,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주주총을 통해서 모두 배당 절차를 바꾸기로 한 건데요. 배당 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먼저 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주식을 더 담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에 더해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주던 배당금을 한 해에 4차례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분기 배당은 신한이 2021년 가장 먼저, 뒤이어 지난해 KB가 시작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4대 금융이 모두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당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자주 하겠다는 건 분명 주주 친화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순서를 바꾸고 횟수를 늘린다고 이제 배당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금융지주사들이 주주 환원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금융권은 지난달 2022년 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신한이 최고 40%까지, 하나금융이 중장기 50%까지 배당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이에 더해서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시킴으로써 주식 가치도 높일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미국의 선진은행들을 벤치마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JP모건의 총주주 환원율은 최고 99.8%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죠. 이에 비해 국내 금융지주들은 채 30%를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70%, 일본이 45%인 것과는 대조적이고요. OECD 평균 50%와 비교해봐도 낮은 수준인 거죠. 이 보통 은행주를 이제 배당주로 여기는 걸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뭐 최근 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 뭐 당국 눈치를 봐서 그나마 이 정도 늘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낮은 배당 성향도 문제지만 연말께 바짝 올랐다가 빠져버리는 게 금융주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이거를 계절성을 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국내 9개 은행으로 구성된 KRX 은행 지수를 놓고 보면 실제로 연말 배당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배당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로 돌아섰더니 1월 말 정점을 찍다가 오늘 종가 기준 20% 가까이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 같은 주가 하락엔 최근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나 지난달 윤 대통령의 이자 잔치 지적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금융지주들이 당국 눈치에 주주 환원을 강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금융권을 향해서 막대한 이자 이익에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또 다른 이유로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주 행동도 꼽힙니다. 올 초 온라인은 4대 금융을 포함한 7개 은행 주주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응하지 않을 경우 예. 주주 제한을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물론 주주 환원이 투자자들 입장에선 반길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최근 뭐 금융 환경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하고 고금리 부담이 또 얹혀진 만큼 걱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배당 확대 결정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을까요? 때문에 전문가들이 빠른 주주 환원율 높이기, 급격한 인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은 예금자가 가져가야 할 돈을 주주들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금주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 부실이 생길 경우 이들이 가져가야 할 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진단인 거죠. 은행의 경영이 나빠져서 혹시나 주주 환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고금리로 부실 채권이 늘어날 가능성과 부동산 침체도 부담인 지금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인터뷰 확인하시죠. 지금 가뜩이나 건전성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자기 자본 비율까지 낮으면 안전하지 않은 걸로 찍혀가지고 오히려 이제 돈이 갑자기 확 빠져서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실제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요, 통계치 발표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가계 연체율 역시 2013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나빠진 자산 건전성 문제가 수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제기 되고 있죠. 주주 환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나 규모를 고정시켜서 두는 것이 오히려 은행 자금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